주코노미 파일럿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정규 편성 후보인 파일럿 세 번째 컨텐츠는 주식 랭킹 왕입니다. 투자와 관련한 각종 순위를 때로는 공정하게, 때로는 좀 마음대로 매겨보는 콘텐츠로 기획을 했는데요. 파일럿 주제로는 국내 증시에서 배당 수익률이 가장 높은 종목 탑 5를 꼽아봤습니다. 기준은 네이버증권의 배당 탭에서 제공하는 시가 배당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겼어요. 이 시가 배당률은 지난해 지급한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똑같이 배당을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지금 주식 사면 배당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몇 %인지 요거를 나타내는 거죠. 순위에서 뭐 유전 펀드, 베트남 펀드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의 주식을 기준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5위부터 함께 보시죠. 네, 5위는 리드코프입니다. 기업 이름이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대출은 리드코프. 이 광고 한 번쯤은 TV에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 3위 대부업체고요. 그리고 대부업체 가운데서는 유일한 상장사입니다. 이 기업은 작년에 배당을 주당 800원 줬는데요. 지금 주가는 한 10,000원 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오늘 촬영일 9일 주가 기준으로 8%인데요. 이 올해도 800원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배당 수익률입니다. 8%? 이거 바로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배당 수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2가지 정도 문제가 남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이 올해도 작년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배당 수익률 이상으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질 4위부터 1위도 좀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리드코프가 올해도 그럼 800원을 줄 거냐, 요거 가늠해 보려면 그럼 예전에 어땠는지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이 기업 2018년과 2019년에는 주당 150원만 줬는데 지난해 반짝 그 주당 800원을 주주들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배당이 늘어나는 가장 상식적이고 또 이상적인 원인은 기업이 돈을 많이 벌게 돼서, 그리고 그걸 주주들한테 그만큼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리드코프는 지난해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벌었을까요? 수익 지표를 보면 일단 매출은 지난해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더 늘었죠.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벌어들였다라는 뜻입니다. 지난해 장사를 잘한 것도 있긴 한데 이것만으로 배당금을 전년보다 한 5배 이상 늘린 이 파격적인 배당을 설명하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게다가 지난해 상반기 실적이 전년보다 되게 나쁠 때도 중간 배당으로 배당을 크게 늘렸었거든요. 이럴 때는 주요 주주들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무래도 배당을 가장 많이 가져가는 사람은 지분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최대 주주일 테니까요. 이 혹시 최대 주주가 지금 돈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뭐 혹은 대외적으로 밝힌 앞으로의 배당 방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겠죠. 이 리드코프의 지배주주인 서홍민 회장은 이 지난해 5월에 리드코프 지분 3.69%를 블록딜로 51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큰 돈이 한 번에 나갔겠죠. 주가는 어떨까요? 이 최근 1년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은 지금 업황이 위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를 계속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고객층이 좁아지겠죠. 다만 업계 1위인 아프로파이낸셜이 2024년까지 대부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좀 이런 부분에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이런 업황에 대한 좀 면밀한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4위는 유수홀딩스입니다. 지난해 주당 500원 배당했고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10%입니다. 유수홀딩스는 그 옛 한진해운 홀딩스인데요.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지난해 2016년 이후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배당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이렇게 많은데 왜 배당 안 하고 대주주 일가가 보수로 회사에서 돈 빼가냐, 이런 주주들의 반발 때문에 지난해 배당을 처음으로 큰 폭으로 늘린 건데요. 그렇다면 이 배당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일단 지난해 순이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이 유수홀딩스는 여의도에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건물을 매각해서 3,3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도 이 재원 배당하라 라고 요구를 한 거고요. 다만 회사가 지난해 공시를 하기를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연결 순이익의 30% 이상을 주주들한테 환원하고
특히 이 부분 잘 보셔야 되는데 매년 잉여 현금 흐름에 10에서 30% 배당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사업 내용을 체크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위는 서울가스입니다. 지난해 주당 16,750원을 배당해서 지금 사면 배당 수익률이 무려 11.58%입니다. 이 회사는 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이제 LNG를 수입을 하면 요걸 받아서 배관을 통해서 서울 지역 소비자들한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딱 들어도 성장성은 크지 않은데 그렇다고 망하지도 않을 회사 같다 이런 느낌이 딱 오시죠. 찾아보시면 상장사 중에 이 서울가스와 똑같은 사업을 부산에서 하는 부산가스라는 회사도 있더라고요. 서울가스는 2018년, 2019년만 해도 주당 배당금이 1,750원이었는데 지난해 갑자기 배당을 1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여기도 유스홀딩스처럼 일시적으로 현금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서울가스는 지난해 8월에 이 비테스코 테크놀로지 코리아 보유 주식 전량을 콘티넨탈에 2,380억 원을 주고 매각을 했습니다. 이 현금이 일시적으로 회사에 들어오면서 요거를 배당으로 나눠준 거죠. 일시적인 요소가 강했던 만큼 이 지난해 같은 높은 배당이 올해나 내년에도 꾸준히 이어지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위는 동남합성이라는 회사입니다. 작년에 주당 9,900원을 배당을 했고요. 배당 수익률은 14.78%입니다. 이 동남합성은 세제 그리고 섬유 만들 때 들어가는 계면활성제라는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역시 2018년에는 주당 1,240원 그리고 2019년에는 주당 200원만 배당을 하다가 지난해 배당을 확 늘렸는데요. 사실 여기 당기순이익을 보면 이렇게 배당을 늘린 게 조금 의아할 정도예요. 왜냐면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99억 원에 불과했는데 이 배당 재원으로만 356억 원을 썼거든요. 그러면 이 돈 다 어디서 왔느냐? 이 지난해 5월에 동남합성은 보통주 90%를 액면 감자했습니다. 이 액면 감자라는 거는 이 액면가를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줄여버린 거죠. 이렇게 하면 액면가와 주식수를 곱한 자본금이 194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자본, 그러니까 자본금이랑 이익잉여금을 합친 자본은 그대로인데 자본금이 줄면서 이익잉여금은 확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난 이익잉여금으로 막대한 배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업이 꾸준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좀 지속되기 어려운 배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 1위는 SNK라는 게임 기업입니다. 지난해 주당 3,332원을 배당을 했고요.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이 무려 17%에 달합니다. 이 회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게임이죠. 메탈 슬러그, 킹 오브 파이터즈 이런 고전 게임의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IP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본점은 오사카에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2019년 5월에 한국에 상장을 했고 이후 올 3월에 최대 주주가 중국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소재 게임 기업으로 바뀌는 이런 내용을 좀 겪기도 했습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이렇게 큰 규모의 배당을 할 때 사실 굉장히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회사가 한 해 영업이익이 500억 원도 안 되는데 이 배당금으로만 680억 원을 쓰겠다라고 했으니까요. 회사 측에서는 그동안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주주들한테 대한 보답 차원으로 배당을 크게 늘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해명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거 중국계 대주주가 회사 돈 빼먹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많았고 결국 올 3월에 이 대주주가 회사를 매각하면서 좀 우려는 현실이 됐죠. 계속 고배당 상위 종목이 갑자기 배당 늘린 곳들, 좀 일시적으로 배당 늘렸는데 안 좋은 것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서 그러면 꾸준히 배당 늘리면서 좀 배당 수익률도 높은 종목 이것도 같이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고배당주 6위는 대신증권 우선주입니다. 2018년 주당 670원, 그리고 2019년 1,050원. 지난해는 배당을 1,250원으로 꾸준히 늘려오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부터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다는 점도 이 대신증권을 비롯해서 증권주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죠. 11위인 신영증권은 특이하게 우선주보다 보통주의 배당 수익률이 지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물론 0.03%포인트 차이로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보통은 우선주가 훨씬 더 배당 수익률이 높은데 신영증권은 보통주보다 우선주 주당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신영증권이 우선주 자사주를 좀 시장에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영향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영증권은 3월 결산 법인이어서 배당 기준일이 3월 31일인데 이 배당금을 지난해 2,500원에서 올해 3월에 4,000원으로 확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 3월까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난해가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만큼 올해도 이런 수준의 실적이 나와서 배당금을 또 받을 수 있을지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동안 꾸준히 배당으로 돌려준다는 점을 그동안 증명해 왔다는 점, 이걸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 랭킹왕 어떠셨나요? 만약에 이 코너가 주코노미 파일럿에서 채택이 된다면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 순위, 아니면 한국인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순위, 이런 다양한 종류의 주식 이야기를 좀 랭킹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럼 저희는 또 만날 수 있겠죠? 제발.